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쭈순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논문을 써보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박사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에 비하면 아직 배울 게 너무나도 많지만 그동안 노력해보는 과정에서 깨달은 논문 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첫 논문을 게재한 걸 기준으로 2년 동안 논문 7개를 썼는데요. 대학원 과정 동안 이렇게 논문 공장을 돌리듯이 열심히 논문을 쓸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필요한 건 논문을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논문을 써보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막연히 논문을 써보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이게 말처럼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거든요. 논문 한 편이 나오기까진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세워 캐스트를 깨듯이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실제로 논문을 작성해보는 경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제일 처음 논문을 써보게 된 경험은 지도 교수님과의 협업이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논문 지도를 해주실 때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논문을 직접 써보면서 논문이란 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논문의 스타일은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전공의 논문을 많이 읽어보시면서 스타일을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대로 논문의 맛을 보면서 동시에 랩 미팅을 하면서 연구실 선생님들과 프로젝트도 진행하였습니다. 교수님의 지도 아래 큰 연구 주제에 대해 연구를 설계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과 함께 협업을 하며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듣고 학위 논문을 쓰느라 정신이 없는 과정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논문을 쓸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적극적으로 전공 수업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공 수업은 제 관심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관련 연구를 설계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보통 대학원 수업의 경우 관련 주제의 전공 서적과 논문을 함께 살펴보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관심이 생기는 분야 쪽으로 프로포자를 작성하여 기말 과제로 제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꼭 해야만 하는 기말 과제를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과제이다 보니 하기 싫어도 하게 된다는 단점이자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기말 과제를 한다고 들이는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꼭 이걸 연구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하다 보니 실제 연구로 이어지도록 프로포자를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들 중에서도 연구법과 관련된 수업을 듣는 건 실제 논문으로 이어지는 연구를 기획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양적 연구를 위한 다양한 통계 기법들 수업이 많이 열리는데요. 이런 수업을 들으며 배운 통계 기법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보다 보면 실제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연구법 수업을 들으며 논문을 쓸 수 있었는데요. 제가 제1저자로 작성한 논문의 대부분은 이렇게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연구법을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연구법 관련 특강이나 서적, 강의, 유튜브 등 정말 다양한 루트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법을 독학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통계기법은 실제 데이터를 매니징해보면서 익히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더라고요. 연습 데이터로 통계를 돌려보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데이터로 통계를 돌리다 보면 자기감이 들 때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면서 배우는 게 진짜 내 것이 되더라고요. 기존에 모여져 있는 프로젝트 데이터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서 적용하다 보면 영구적으로도 의미 있는 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난 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일단 학술대회에 발표를 해보세요.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동료 연구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잘 반영하여 수정한다면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동종 업계 연구자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연구 설계부터 논문 작성까지 혼자서 다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지도 교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혼자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구의 설계와 연구 진행, 논문 작성을 본인이 메인으로 도맡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해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제 나름대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전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해 보았음에도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건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특히 저희 학교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고 실제적인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실험 연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위 논문은 웬만하면 실험 연구로 기획하고 진행됩니다. 저는 이걸 몸소 경험해보면서 논문 한 편이 나오기 위해 기획부터 논문 작성까지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아 해본다는 굉장히 의미있고 배울 점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짧은 시간 동안 비교적 많은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선생이었습니다.